저희들이 글을 쓸 때는 강남 맛집 인기 주제를 잘 살펴보시면 도움이 많이 되세요. 이 글을 쓰지 않는다, 이 키워드를 쓰지 않는다라고 하면 백날 첫날 내 블로그에 글이 노출시킬 수 있는 블로그의 계정이다 하더라도 노출이 안 될 확률이 훨씬 더 많다라는 거예요. 이게 현재 25년도의 알고리즘이다 라고 생각하면 돼요. 자, 이어서 2편으로 돌아왔습니다. 저희가 1편에서는 이론적인 강의들에 대한 내용이었다라고 하면 2편에서는요 이제 실전입니다. 에어서치와 스마트 블록이 현재 네이버 측에서 어떻게 실제로 노출되고 있고 실제 구조를 어떻게 보여주고 있는지를 살펴볼 건데요. 먼저 스마트 블록 같은 경우는 일반적으로 블록 형태로 보여주고 있다라고 했잖아요. 만약에 여기 강남 맛집으로 검색했을 때 여기 왼쪽 위쪽이 이렇게 네모난 형태로 블록 형태로 보여지는 게 보일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플레이스가 보이죠. 전 사실 네이버에서 강남 맛집을 검색했을 때 현재 어떤 걸 노출시켜주지 전 지금 유출할 수 있다고 생각하면 돼요. 일반적으로 맛집을 검색하게 되면 플레이스가 나올 거고요. 두 번째는 파워링크가 나올 거고요. 세 번째는 현재는 내가 블로그를 로그인했으면 나한테 맞는 맛집을 알아서 추천해 줄 거예요. 그 네 번째는 뭐 탑 10이든 탑 20이든 맛집 리스트를 뽑아줄 거고요. 다섯 번째는 굉장히 중요한 인기 주제에 대한 영역들이 나올 거예요. 그 여섯 번째는 안 봐도 비디오긴 하겠지만 강남 맛집의 체험단도 노출시켜주는 걸 저희들은 볼 수 있게 될 거고요. 뭐 여덟 번째 유튜브 영상이라든지 오픈톡이라든지 뭐 네이버 카페 같은 이런 여러 가지 블로그 글만 나오는 게 아니라 유튜브나 지식인이나 카페 같은 글까지도 블록 형태로 노출시켜주는 걸 저희들은 볼 수 있다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럼 실제로 강남 맛집을 검색했을 때는 지금 플레이스는 나오고 있고요. 아까 말씀한 대로 저한테 맞는 맛집을 추천해주고 있죠. 그리고 새로 오픈한 맛집도 추천해주고 있고, 그리고 맛집 리스트들과 강남 맛집 체험단도 추천해주고 있다는 거예요. 광고 회사를 노출시켜주고 있다는 거예요. 자, 그리고 오픈톡이라든지 아까 말씀하셨던 인기 주제 영역이 보이죠? 이렇게 인기 블록과 컨텐츠들 리스트 블로그 글들도 보이고요. 이렇게 네이버 클립도 보이고 연관 검색어도 보입니다. 강남 맛집을 검색했을 때 이런 게 나오는데 어떤 블로그를 검색했을 때는 블로그 글이 안 나올 수도 있어요. 예를 들면 서울시 임대주택 조건이라는 키워드로 검색하면 제일 위쪽엔 지식 스니펫이라는 보너스가 보이고요. 두 번째는 블로그글이 바로 보이는 게 아니라 뉴스부터 나옵니다. 이런 식으로. 그리고 이미지나 카페 중고거래 뭐 이런 내용들이 보이는 게 나온다는 거예요. 그리고 목감기에 좋은 음식을 검색했을 때는 뉴스도 나오는데 이런 식으로 유튜브 링크도 나오는 걸 저희들은 확인할 수 있어요. 이제는요 네이버 스마트 블록 같은 경우는 이제 블로그만 컨텐츠 블로그로 묶여서 노출시키는 게 아니라 유튜브고 지식인이고 카페고 그리고 모든 정보들과 경쟁하는 구도를 갖고 있다라고 저희들은 생각할 수 있어요. 블로그끼리 싸우는 게 아니에요. 이제는 유튜브, 지식인, 카페와 경쟁하는 시대입니다. 그래서 이제 앞으로 더더욱 중요해진 게 전문성이에요. 그리고 정리된 정보가 중요하고 세 번째, 내 글을 얼마나 오랫동안 잘 읽고 있는지 사용자들의 체류 시간도 굉장히 중요해졌다라는 거예요. 자, 저희들 강남 맛집을 이제 실전 강의로서 어떻게 노출시켜주고 있는지를 이제 살펴볼 건데요. 이제 저희들이 봤습니다. 어떤 걸 봤냐면 강남 맛집을 검색했을 때 어떤 걸 노출시켜주고 있는지 봤어요. 플레이스 노출시켜주고 있고요. 죄송합니다. 플레이스 노출시켜주고 있고 그리고 아까 말했던 네이버 카페 강남 맛집, 인기 주제 이런 다양한 부분들을 노출시켜주고 있는 거예요. 왜 이걸 노출시켜주고 있냐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강남 맛집을 검색한 사람들의 검색자의 찐 의도가 뭐냐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강남 맛집을 검색한 사람들의 검색자의 찐 의도는요, 강남 맛집이 궁금한 게 아니에요. 강남 맛집이 궁금한 게 아니라 강남에 있는 플레이스 맛집도 궁금하긴 하지만 강남역에 있는 맛집이 궁금하고요. 강남 맛집이 궁금한 게 아니라 강남 학동에 있는 맛집이 궁금하다는 걸 AI는 알게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강남 맛집으로서 상위 노출시키고 스마트 블록에 노출시키려고 한다면 현재 블로그 글은 3개만 노출시키는 게 스마트 블록이거든요. 여기 3개에 만약에 노출시킬 수 있는 블로그의 계정이다 라고 가정을 하고 내가 만약에 노출시키려고 한다면 강남 맛집이라는 키워드를 써서는 절대 강남 맛집 키워드에 노출시킬 수가 없어요.
강남 맛집에 노출시키려면 강남역 맛집에 대한 키워드로서 글을 써야지 그 잘 쓴 글들 속에서 전문성과 정리된 정보와 사용자들의 체류 시간을 생각하고 AI가 판단해서 얘 글은 좋다, 이 글은 잘 읽히고 도움되는 글이다 라고 판단하면 이렇게 강남 맛집에 노출시켜주고 있는 형태가 현재의 스마트 블록 형태다 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그럼 저희들은 어떻게 이 노출을 시킬 수 있을까라고 생각하면 이해는 되시죠? 목차, 여기 본 것처럼 문단 잘 넣어놓아야 되고요. 두 번째, 요약이 잘 돼 있어야 돼요. 전용 맛집, 외관, 내부, 셀프바, 음식 주문. 그 세 번째, 요약도 잘 돼 있어야 되고 사진도 잘 정리돼 있어야 돼요. 그렇게 잘 쓴 글들 하나하나를 목차별로 나눴을 때 이런 식으로 긁어가기 편하도록 AI가 긁어가기 좋게 노출시켜주고 있다라고 보면 돼요. 그래서 어떤 글은 이렇게 이미지로서 보여주기도 하고요. 어떤 글들은 이렇게 블로그 글처럼 노출되기도 해요. 그런데 특징들을 보면 강남 핫도그 맛집, 강남 핫도그 맛집 제목과 이 키워드 안에 강남 맛집이라는 키워드보다는 중요한 건 강남 핫도그 맛집에 대한 글을 썼기 때문에 이제 노출시킨 걸 저희들은 볼 수 있어요. 자, 이게 이해됐다라고 하면 이런 부분도 다 이해가 되실 거예요. 강남 맛집 같은 경우는 체험단도 있거든요. 이 체험단은 네이버 측에서는 광고 사이트이기 때문에 광고 사이트를 외부 업체에 광고해 준 걸 네이버는 좋아하지 않을 거예요. 근데도 불구하고 강남 맛집 체험단은 그 비싼 강남 맛집 키워드에 노출을 시켜주고 있다는 거예요. 이 이유는 뭐냐? 강남 맛집을 검색하는 사람들의 검색자의 찐 의도가 뭐냐를 또 답해주고 있다고 생각하면 돼요. 강남 맛집을 궁금한 사람들은 이렇게 플레이스에 있는 강남 맛집 우리소 삼성점도 찾기도 하고요. 특별한 메뉴나 데이트 코스나 혼밥하기 좋은 강남 맛집 장소를 찾기도 하지만 어떤 대다수의 사람은 강남 맛집 체험단을 궁금해하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들은 지금 현재의 로직은 AI가 어떻게 검색자에게 도움되고 있는 글이 뭔지를 계속해서 인식하고 있다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래서 저희들이 글을 쓸 때는 강남 맛집 인기 주제를 잘 살펴보시면 도움이 많이 되세요. 키워드, 강남역 맛집, 강남 논현동 맛집, 강남 스테이크 맛집, 강남 야무치 맛집 이런 키워드를 써야지만 스마트 블록으로 노출이 될 수 있는 확률이 있구나 라는 걸 저희들은 생각할 수 있어요. 만약에 이 글을 쓰지 않는다, 이 키워드를 쓰지 않는다라고 하면 백날 첫날 내 블로그에 글이 노출시킬 수 있는 블로그의 계정이다 하더라도 노출이 안 될 확률이 훨씬 더 많다라는 거예요. 이게 현재 25년도의 알고리즘이다 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래서 제가 핵심적으로 실전 내용들을 어떻게 노출시켜주고 있는지를 보여드렸어요. 이것들을 좀 핵심적으로 요약해드리면 에어서치 같은 경우는 키워드보다 이제는 키워드 안에 있는 글의 문맥과 그리고 그 문맥을 중심으로 도움이 되고 있는지에 대한 알고리즘이 중요해졌다라고 생각하면 될 거고요. 그 잘 쓴 문맥을 중심으로 잘 쓴 글을 발췌해오는 게 블록 형태로 보여주는 게 스마트 블록이다 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래서 컨텐츠 단위로 묶고 있어요. 유튜브 블록도 있고요, 네이버 카페 블록도 있고 블로그들끼리만 경쟁하는 블로그 탭이 따로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블록 간 경쟁이기 때문에 이제는 블로그만 해야 될 게 아니라 유튜브나 인스타나 카페 같은 것도 저희들은 생각해 줄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들이 앞으로 작성할 때의 포인트도 세 가지로 요약해 드리면 제목과 목차를 꼭 사용자가 궁금증이 도움되는지에 대한 부분이 들어가야 된다고 생각하면 돼요. 그리고 요약된 내용과 사진, 그리고 정리된 컨텐츠를 강점에 두고 작성해 주셔야 된다고 말하고요. 세 번째는 그 글을 읽고 있는 검색자들에게도 체류하는 시간과 클릭률이 굉장히 중요해진 핵심 지표다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이렇게 네이버 상위 노출 알고리즘에 대해서 1편과 2편에 걸쳐서 나눠서 제가 영상을 찍었거든요. 1편 꼭 보시고 나서 이해가 된 상태에서 2편에 들어오셨을 때 더 제대로 이해가 되실 거거든요. 그래서 이 핵심이 된 에어서치랑 스마트 블록의 구조를 오늘 이야기 나눈 만큼 단순하게 이제는 키워드만 넣는 시대는 끝났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사용자의 검색 의도를 먼저 생각하고 글을 써야 되는 시대가 됐다라고 말씀드리고요. 오늘 영상이 이론과 실전이 모두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랑 구독과 알림 설정까지 함께 부탁드려요. 궁금한 점이나 더 알고 싶은 내용이 있다면 답글로 남겨주시면요, 제가 다음에도 더 좋은 정보들과 답글로서 또 궁금한 점들을 또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만나겠습니다. 안녕.